강의 주제는 사면 안정이고요. 우리 토질역학 1학기, 2학기 전체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토질역학에 대한 강의로 따진다면 우리 저번 주까지 한 수평토합이 어떻게 보면 역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에 전체적인 이론 부분을 다뤘고요. 자, 오늘부터 할 이 사면 안정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토질역학을 이때까지 해오면서 이런 역학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공학적인 실제 문제에 조금 적용해보는 이런 맛보기 정도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면 안정의 전반적인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토질역학의 이론적인 것들이 어떻게 응용돼서 적용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면 안정이 사면이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사면 슬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사면은 지표면과 임의 각도를 이루는 노출된 지표면. 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썼을 때 있지만 비탈면 또는 사면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뭐 말을 안 해도 어떤 건지 일상생활에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면이 굉장히 급하게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면 때로는 이제 붕괴로 가기도 합니다. 아주 대단히 산사태적인 붕괴도 있고요. 국부적인 사면의 이제 붕괴도 있어서 때로는 우리한테 뭐 인명피해라든가 상당히 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지금 유발하기도 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사면의 이제 붕괴는 주로 여름철 이제 이 굉장히 강우가 많은 이런 시기, 해빙기 뭐 이런 시기에 이제 집중되는 이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면이 왜 이렇게 지금 붕괴가 돼 나가는가? 그럼 우리는 이런 사면 붕괴를 어떻게 공학적으로 대응을 해서 막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한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면이 붕괴될 때 어떤 형태로 붕괴가 되는가 하는 이제 파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사사면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재료적으로 흙으로 되어 있는 토사사면이냐 아니면 암으로 되어 있는 암사면이냐에 따라서 파괴되는 형태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면 안정 파트에서 암사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토질역학의 응용 부분으로 사면을 다루니까 토사사면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암사면에 대해서 어떤 공학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안방공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논의에서 이제 생략을 하고 있고요. 자, 흙으로 되어 있는 토사사면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파괴가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회전 활동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전 활동에 의한 파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사면은 이렇게 미끄러지는 형태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병진 활동,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쭉 오면 이런 파괴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이런 사면들이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회전 활동에 대한 이런 파괴 형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띠냐 하면 지금 집안이 굉장히 균질하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집안이 균질하고 강도도 굉장히 균질한. 그러니까 뭐 성토 비탈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 비배수 상태에서 어떤 파괴가 올 때 이런 회전 활동 파괴를 많이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로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복합활동 파괴는 이질의 경계층이 있는 겁니다. 밑에가 굉장히 견고한 지층이 있어서 파괴면에서 지금 이 밑쪽에 파괴가 되지 않고 파괴면이 일정 부분 들어온다든가 뭐 거꾸로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부 지반이 굉장히 연약한 이런 지층이 있어서 그 연약한 지층을 따라서 쭉 파괴되어 나가는 이런 형태의 지금 복합적인 활동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따지는 이제 복합활동이나 병진활동, 회전활동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이런 이 사면활동에 대해서 안정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의 종류를 나누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로 형태로 기준에 따라서 한번 뭐 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성토사면이냐 절토사면이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쌓아서 나온 사면이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집안이 있는데요. 여기다 흙을 쌓았어요. 열심히 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게 돼? 비탈면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붕괴가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토사면하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우리말로 상당히 좀 순화해서 풀어서 이런 성토라는 말도 흙쌓기, 사면이라는 것도 비탈면, 그래서 흙쌓기, 비탈면 이런 형태로 좀 순화해서 최근에는 많이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성토 비탈면, 성토 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흙을 깎아서 생기는 거예요. 자, 원래 있던 집안이 있는데 굴착을 해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흙을 깎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이 없어졌어요. 굴착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 비탈면이 생기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절토에 의한 지금 사면이 되겠습니다. 평지를 이렇게 깎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산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여기를 지나가요. 그러면 터널을 이렇게 뚫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절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길 때 나오는 이런 사면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절토 비탈면 흙깎기에 의한 비탈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특성이 조금 틀린데요. 성토한 사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면을 만드는 이 흙의 성질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토 재료도 알고 있고 어떻게 다졌는지도 알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비탈면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소정 이상의 지금 다짐도를 유지하기에 지금 다짐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성토 비탈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런 이제 절토변에 있는 이 사면은 붕괴로 상당히 빈번하게 우리가 어떤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유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쪽에 있는 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는 성토나 절토나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파괴면 안쪽에 있는 흙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리고 흙층에 지금 뭐 특이한 층, 그러니까 뭐 점토가 굉장히 협재된 이런 뭐 파괴 취약한 이런 층이 있나, 팽창성 토사가 존재하느냐,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이 안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런 한계점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절토사면은 상대적으로 성토사면에 비해서 조금 더 취약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사면을 이루는 재료에 따라서 암으로 이루어지면 암사면, 그 다음 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토사사면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자, 사면이 붕괴되는 형태에 따라서 나누면 하나는 지금 뭐냐면 붕괴되는 형태이고요. 붕괴되는 형태가 지금 유한하냐 무한하냐에 따라서 하나는 지금 긴 연장의 이런 병진 활동으로 돼서 지금 파괴면이 무한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무한사면이라고 얘기하고요. 파괴면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유한하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형태죠. 이런 파괴면의 길이가 결정된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파괴면의 길이가 이렇게 결정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면이 무한해서요. 이것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긴 이런 연장으로 파괴되는 것들을 우리가 무한사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한사면이냐 무한사면이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석의 접근 방법도 달리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뭐 내용을 보면 이때까지 여러분들 토질역학을 강의할 때는 굉장히 숫자적인 그 개념적인 이런 것들 굉장히 강의에 집중도가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뭐 서술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고 이런 것들이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은 우리 공학적인 판단의 공학적인 분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분야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제 띄게 될 겁니다. 자, 사면의 활동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보면 우리가 파괴시키려는 뭐와 저항하고자 하는 뭐의 싸움입니다. 자, 파괴시키고자 하는 요인이 더 큰다면 어떻게 돼요? 파괴에 이르게 될 거고요. 거꾸로 저항하는 요소가 더 큰다고 한다면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파괴시키려고자 하는 요소와 저항하는 요소의 비 이런 것을 나타낸 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안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프티 팩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율은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파괴시키려는 뭐와 저항하고자 하는 뭐의 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괴시키고자 하는 뭐, 저항하고자 하는 뭐 이렇게 안전율을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괴시키고자 하는 힘 또는 능력, 저항하고자 하는 힘 또는 능력이지만 꼭 이게 힘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파괴에 관련된 침투에서 뭐 동수경사, 한계동수경사 같은 게 대부분 그렇죠. 뭐 우리가 어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온도의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이 설계 온도와 파괴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괴시키고자 하는 저항하는 것인데 더 원론적으로 나간다면 파괴시키고자 하는 힘, 그러니까 결국은 흙이 파괴라고 하는 거는 전단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모쿨롬의 이론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파괴시키려고자 하는 전단력, 드라이빙 하는 거죠. 자, 이때의 저항하는 전단력, 레지스턴스 하는 거예요. 또는 페일리어까지 오는 데의 전단력. 결국은 전단 강도의 비, 이것으로 지금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면이 붕괴된다고 하는 경우는 결국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파괴시키고자 하는 이런 요인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한 요인은 또 하나는 저항하고자 요인이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파괴시키려고 하는 요인이 굉장히 커지면서 동시에 저항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단 능력의 증가 요인, 지금 파괴시키고자 하는 요인이 증가하는 요인이에요. 얘가 증가하는 요인. 전단 강도, 저항하는 요소가 줄어드는 요인을 지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파괴시키는 요인이 증가한 거, 외력이 증가. 사면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밖에서 얘가 막 내리 누르는 거, 여러분들이 가서 여기서 발로 쿵쿵쿵 떼요. 이 정도 가지고 사면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하진 않겠지만, 여기에 있는 사면이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데, 여기에 큰 뭐 건물을 줬어요? 또는 여기에 지금 뭐가 가해졌냐면, 큰 뭐 크레인이 이렇게 섰어요. 굉장히 큰 하중이 작용했습니다. 뭐 이런 요인들.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비가 와서 함수비가 증가해서 자중이 증가하는 경우, 이 무게가 증가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회전력이 커진 겁니다. 굴착에 의한 지금 균열, 지진 폭파에 의한 진동화죠. 인공 또는 자연의 지하 공동이 형성되는 경우, 균열 내 수압이 작용하는 경우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단 강도가 떨어지는 요인이요. 자, 전단 강도는 타워 F는 C 더하기 시그마 프라임, 시그마 토탈 빼기 강극 수압의 탄젠트 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강극 수압의 증가로 유형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강극 수압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시그마 프라임이 지금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강도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자, 융예시 강도 감소, 다짐이 불충분한 경우 시가팔값이 떨어뜨리고 흡수에 의한 점토의 팽창 이런 것들이 강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공리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함수비 증가로 자중이 증가하는 경우 지금 강국수압 증가로 응력이 감소해서 전단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 이게 대표적으로 언제냐 하면 가무가 집중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문제죠. 그래서
사면에 이렇게 있는데 사면에 비가 아주 많이 와서 그래서 사면이 포화도가 올라가면서 극단적으로는 수위가 올라가서 지하 수위가 올라붙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전단 강도를 떨어뜨린과 동시에 자중이 증가하면 사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폭우시에 사면 붕괴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폭우가 많이 오게 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지하 수위가 올라가면서 유용력 감소하면서 강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떻게 해요? 토체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지금 파괴시키고자 하는 요인이 커지는 뭐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파괴 지금 직접적으로 유발이 된다고 한다면 자, 여름에 지금 폭우에 지금 비탈면이 있어요. 근데 비탈면이 무너질 듯 말 듯 합니다. 이거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토목공학을 전공을 해서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야, 이게 우리 집 뒤에 비탈면에 하나가 있는데 비가 막 오는데 굉장히 불안해. 지금 내가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을 할 거냐?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조언을 할 거냐?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이런 문제를 냈더니 여러분들 선배 중에 한 명이 아주 정말로 뭐랄까요? 내가 문제 낸 사람의 의도랑 전혀 다른 답을 썼는데 내가 틀렸다고 하지를 못하고 나도 이런 생각을 차마 못했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정답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답을 어떻게 쓴다면 친구가 이렇게 전화를 이게 시험 문제 그런 식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럴 때 답이 뭐냐? 빨리 도망가라. 글쎄요.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당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석을 통해서 이걸 답을 알아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공을 했던 전공을 안 했던 이런 비탈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느껴질 정도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지만 위험성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1차적으로 대피를 하는 게 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고 제가 이제 정답 처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물어봤던 거는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것도 답이지만 그러면 내가 이 붕괴가 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비가 오면서 가장 지금 이거 지하 수위가 올라가고요. 함수비가 증가하고요. 흙이 약해지면서 지금 유용력도 떨어지고요. 뭐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제 물의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비탈면에 파괴되는 이 비탈면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것, 순간적으로나마 억제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이 응급적인 지금 대책 수단으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 공학적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물에 대한 영향은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실질적인 안정성에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비가 오면 무너지려고 할지 모르는 사면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 그러니까 방수포가 있다면 여러분들 퍼런 비닐 같은 게 있다면 비닐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걸 최대한 억제를 시킨다. 급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도랑을 판다. 그러니까 물이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배수로를 정비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삽들고 도랑을 이렇게 판다. 그래서 거적덮개나 비닐 덮는다. 사면 안정에 상당히 이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그 답을 보면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면이 정말로 그 과정 중에 붕괴될 수 있으면 그렇게 불안하게 느낀다면 대피하는 게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피를 한다. 그렇게 조금 아주 정말 급박하면 일단 도망가고 봐야죠. 인명적인 피해는 일단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면에 지금 이 비탈면이죠.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사면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위험한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결국은 안전율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파괴시키려는 뭐와 저항하는 뭐에 지금 비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정을 도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항하는 요소를 키울 수도 있고요. 파괴하는 요소를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안전율은 커지겠죠. 자, 이런 것들이 사면 안정을 도모하는 이제 공법들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죠. 지금 쭉 해서 너무 많아요. 대략적으로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공학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이런 분야가 어떤 거냐면 시공학이에요. 그러니까 시공의 사면의 안정에 대한 이런 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기사 시험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공학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다루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방구조물 설계라든가 아니면 사면 안정을 직접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다룰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공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인 설명만 해도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사면을 없애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이렇게 그릴까요? 자, 이게 이 산이 있는데, 뭐 어떤 비탈면이 있는데, 원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을 짓고 싶은데, 비탈에다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내가 평지로 만들었어요. 그걸 깎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구체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굉장히 급한 사면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깎았다. 이런 사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래도 이 사면이 무너질 동 말동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깎아요? 덜 무너질라 하겠죠. 그죠? 자, 더 깎습니다. 덜 무너질라 하겠죠. 자, 다 깎았어요. 평지를 만들었어요. 평지를 만들었는데 사면이 무너지고 자시고도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좀 과격한 방법인 듯 하지만 사실은 사면의 경사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면의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은 때때로 이렇게 완화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사면 경사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따진다면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 흙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죠? 공사가 만만치도 않고요. 자, 아까 내 땅이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드러내려면 남의 땅에 있는 거를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이 이렇게 됐으면 다행인데, 산이 만약에 이런 식의 산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경사도를 약간 완화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지금 땅과 이런 거를 내가 한다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다양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면의 경사도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정말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앞성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성토를 이렇게 해놨어요. 성토를 해놨어요. 자, 얘가 무너지려고 해요. 그 옆을 더 눌러요. 이만큼 더 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무너지려고 했는데 옆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덜 무너지겠죠? 이 부분이 앞성토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배수 구조물을 설치해요. 사면 안으로 물을 들어가지 않도록 산마루 축구라든가 종단 또는 뭐 지중배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그 사면 쪽으로 물이 침투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시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암사면인 같은 경우는 자, 사면이 이렇게 있는데 암반 덩어리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게 굴러 떨어질라 그래요. 볼트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쪼아 놓습니다. 저기가 락볼트. 자, 어스앵커는 지금 뭐냐면 사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파괴가 이렇게 되려고 해요. 그런데 긴 강선과 끝에 여기에 지금 정착장을 가지고 꽉 당겨서 여기를 꽉 잡아놓는 거예요. 힘을 탁 당겨놔서 잡아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스 앵커
부르는 거예요. 사면 안정에도 쓰이고 지금 이 가시설 우리가 굴착 가시설에도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소일 레일링은 뭐냐면 지금 사면이 있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 힘을 긴장을 해서 당겨놨는데 지금 네일링은 말 그대로 못이죠. 그죠? 네일링 못이에요. 여기다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닫을법 힘을 안 주고 못만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면이 붕괴되려면 이거와 이거 못이 뽑혀야 얘가 파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면의 안정성을 지금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자, 격자 블럭은 그림이 그리기가 좀 그런데 사면이 있으면 요 표면에 그러니까 사면에 어떻게 돼요? 요 앞에서 보면 어떻게 돼? 사면이 비탈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가 격자 모양으로 블럭을 설치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의 안정성도 보호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격자를 이렇게 둔다는 거죠. 사면에. 그러면서 아까 지금 어스 앵커에 지금 우리가 요 앞에 전면판 이런 역할을 지하판 이런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자, 억지 말뚝은 뭐냐면 사면이 이렇게 붕괴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말뚝을 이런 식으로 박아놔요. 큰 말뚝을. 그러면 이 말뚝을 자르고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억지 말뚝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동의 포함을 받는 수동 말뚝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옹벽등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라우팅은 뭔가를 싸서, 그러니까 뭐 시멘트, 밀크 이런 거, 페이스트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집안하고 섞어서 또는 강제로 주입을 해서 하는 것들, 강도를 키우는 것들. 자, 식생, 뭔가 이제 이 표면에다가, 보통 여기 표면에다가 잔디 뭐 이런 것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때 이런 걸 심어 놓으면 이런 거는 이 표면의 비탈면을 보호할 수 있겠죠. 쇼크리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급결제에서 이거 구조 시간에 쇼크리트 배웠나요?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 뭐 이래서 지금 표면을 이제 보호하는 거. 낙석 방지공은 돌멩이가 이렇게 굴러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망을 덮어놓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뭐랄까 네트 이런 테니스 코트에 쓰는 망 같은 걸 비탈면에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낙석 방지 망일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은 뭐 그렇게 떨어지니까 이쪽에 펜스를 설치해서 굴러 떨어지는 게 더 이상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낙석 방지 펜스 이런 것들 설치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낙석 방지 공에 해당을 합니다. 자, 지금 이게 계약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설계나 뭐 시공이 될 때는 이 안에서도 지금 종류가 너무 많아.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인 거는 이런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 정도를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토질역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개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